아들 하나 딸둘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거든요. 네. 막내딸을 빼고는 다 와이프가 바람 펴서 난 자세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만약 하나 친자로 나오시면 이거는 판사님도 안 좋게 보고 자녀분이랑도 관계가 의져야 되지 않겠냐. 법정에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나는 세 자녀 중에 2명이 저 여자가 외도해서 난 자녀라서 친자 검사를 하겠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CM 파트너스 최혜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CM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혼 이런 사건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보험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위 로펌 김앤장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앤장에도 한 10년 가까이 있었고요. 거기서도 이혼이나 가사 쪽에도 좀 했었고요. 네네. 지금 이후에 개업해서도 이쪽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실 사건이 의처증 관련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를 찾아오신 분은요, 기업가셨고,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를 리서치를 하면은 되게 선한 기업인으로 나오세요.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자수성가하시 선한 기업인으로 나오시는데, 이분이 부인한테 이혼 소송을 당하신 거예요. 이혼 사유는 오랜 기간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리고 남편이 의처증이 심하다. 이제 이런 거를 부인한테 이혼 소송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한테 와서 반대다. 그래서 자기가 외도를 한 건 맞다. 지금 다른 여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 내가 먼저 바람 핀 게 아니다. 아내가 신혼여행 때부터 바람 펴가지고 내가 살다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나와서 뒤늦게 이제 좀 보살펴지는 여자를 만난 거다. 그래서 뭐 바람 핀 거를 치면은 와이프가 더 먼저고 훨씬 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죠. 지금 그러면 남편분이 내연녀랑 살고 있는데 이제 처음 귀책 사유를 만든 거는 아내다라는 주장인 거네요. 네, 그래서 나의 외도는 상대방이 더 먼저 했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한 거니까 나는 외도에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 외도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의뢰인의 말에 의하면 신혼여행 때부터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본인은 신혼여행 때부터 배우자한테 성병을 옮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성병을 옮았는데 그거 바로 그게 티가 나나? 뭐 이런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알 수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본인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랑 사귀다가 이제 파혼을 했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뒤늦게 알았지만 그 당시에 뭐 사실혼 관계까지 간 여자였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속아서 결혼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외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셨다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가 그 신혼여행 때부터 외도를 했고 여자분이 워낙 밝혀가지고 그 이후에도 외도 상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외도를 했다. 근데 본인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외도를 많이 했다. 뭐 친구, 부하 직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예컨대 부하 직원이 어디 출장을 가면은 그날 집에 가면 와이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의 이렇게 뭐 버스표 끊고 이런 영수증을 보면은 부하 직원이 간 데랑 같은 데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돼서 증거는 없지만 본인 뭐 친구, 부하 직원과 외도하는 거는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거가 없으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믿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의뢰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줘야 되니까 저희는 그냥 조금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들고 진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의문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럼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증거가 없으면 이제 저희가 안 된다 그랬더니 본인이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겠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본인이 이 와이프가 바람피는 거를
친구인가 뭐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하소연했다는 거를 이렇게 써줄 사람이 있다. 네. 사실 그것만 받아와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 그렇게 해달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 받아오셨어요. 최근에도 또 바람을 폈다. 그래서 네. 제가 아니 별거 하시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부인이 바람 핀 걸 아냐. 그랬더니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별거 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다 되는데 본인이 명절 때는 집에 들어간대요.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뭐 당일에 가기도 하고 하루 전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이혼 소장 들어오기 전인가 추석 때 이제 본가로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다 커서 뭐 아들은 유학 가 있고 딸들은 뭐 하여튼 없었어요. 집에 와이프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젊은 남자랑 둘이 이렇게 소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그 젊은 남자가 아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분이 아니 저 여자가 바람을 피다 이제 아들 친구하고까지 바람을 핀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명절에 아들 친구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사드리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랬어요. 아니 네. 왜냐면 약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판사님이 볼 때도 이거 의처증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그거 하나 구별을 못하냐 아들 친구 올 수도 있는데 그 둘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러면서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었고 조금 수위를 조절을 해서 이제 그런 서면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냥 강하게 반박도 안 해요. 저렇게 의처증이다. 워낙 그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이혼을 하는 거고 자기가 외도만 했어도 사실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저렇게 따로 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의처증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도저히 이 법적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저희가 아 이거는 진짜 아내 말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증거는 없는데 계속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고 외도 내용도 조금 되게 약간 상상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네. 뭐 자녀들도 약간 뭐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네. 주장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점점점 이제 수위가 올라가더니 자제분이 3명이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거든요. 네. 막내딸을 빼고는 다 와이프가 바람펴서 난 자제다. 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만약 하나 친자로 나오시면 이거는 판사님도 안 좋게 보고 자녀분이랑도 관계가 의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법정에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나는 세 자녀 중에 2명이 저 여자가 외도해서 난 자녀라서 친자 검사를 하겠다. 말씀 없이 이제 그냥 바로 예,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저희가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제 이 의뢰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잘 안 해준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친자 검사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먼저 그냥 오셔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했는데 친자라고 나온 거예요. 어떡해요. 그럼 자녀들도 그럼 이 사실을 다 알죠, 성인이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예전에 친자 검사했는데 친자 아니라고 나온 거 아니냐 했더니 저쪽 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친자 검사가 100%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 친자 검사 자체는 100%가 맞을 텐데 제가 경험한 사례는 이게 행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샘플이 1, 2, 3, 4가 있으면 네. 1하고 2 샘플을 하면서 이 서류가 둘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친자가 잘못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한 사례 중에. 그래서 친자 검사 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라도 잘못 나와도, 아니, 어떻게 나와도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할 때 신문을 막 뒤져보니까 예전에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당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부 이혼시켰는데 친자 아니라고 나와서 친자였던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네네. 결과적으로 자기 친자 30 넘은 아들을 와이프가 외도를 해서 낳았다. 이거를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친자로 밝혀졌고 아들도 다 알게 돼서 결국은 의절을 하셨어요.
당연히 뭐 와이프분이 이혼 청구한 거는 인정되고 재산 분할 되고 재산 분할도 뭐 유리하게 되고 누가 봐도 의처증인 거죠. 신뢰성을 확. 예, 그래가지고 의처증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의처증으로 그러면 인한 가정 파탄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많아요. 많고 의처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집에서 둘이 싸우고 이런 거는 되게 양호한데 이제 상대방을 못 믿어가지고 쫓아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미행하고 또 증거 찾는다고 몰래 뭐 녹음기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해킹하고 뭐 카톡 같은 거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범죄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하면은 상대방이 또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또 요즘에는 뭐 카메라 같은 것도 몰래 찍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이게 잘못하면은 막 형사 고소가 막 여러 건이 엮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최희연 변호사님과 함께 의처증이 부른 비극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